수홀님들,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 때는 머리가 아프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는 마음이 아프죠. 오늘은 인간관계가 힘들 때 체크해야 되는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0대 중반 이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소울님들의 구성이 30대 중반 이상이 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대부분 자기의 관점이 있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줘봤고 또 거기서 상처도 받아봤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원칙은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면 경험으로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예요. 아마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봤고 한 번 이상은 거기서 상처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민, 애정 혹은 보상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람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다시 또 그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죠. 특히 25세 이상 되는 사람은요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바꾸기도 힘든데 남의 인생 바꾸는 거는 정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 시간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그 사람의 결점이 너무 불편하고 싫다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든가 아니면 참고 만나든가. 안 만나야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안 만나야 되고요. 참고 만나야겠다 싶으면 그냥 참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이제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나와 안 맞는 이런 상극인 구조라고 저는 하거든요. 부부나 가족과 같이 안 볼 수 없는 사람이 1명 이상은 나와 이런 상극 구조로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 시스템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 수양을 하라고 이렇게 맺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우리 가족은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럴 때는요. 최대한 접촉의 횟수를 줄이세요. 자주 보지 마시고요.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기대와 분노는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나한테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때는 딱 방패를 단호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 영역은 침범하면 안 돼를 내가 잘 방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계속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2번째 원칙은 이상하게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를 똑같은 말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만 유독 발끈하는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 나의 에너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의 음성 아니면 뭐 억양, 제스처, 표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유독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쓰는 말은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는 말은 되게 달콤하게 들리고 누가 하는 말은 되게 거슬리게 들릴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주문하러 가도 커피를 주문받는 분께서는 안녕하세요. 어떤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께서는 네, 주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주문받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에너지 값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에 유독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에너지가 어떤지 체크해 본다. 이게 2번째 원칙입니다. 3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봤던 우화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우와 학 이야기 아시나요? 여우가 학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접시에 음식을 대접해요. 그런데 학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학이 또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학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했어요. 여우는 먹을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대부분 이 이야기가 서로를 골탕 먹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좋은 인간관계다를 설명하기 위한 우화예요. 아마 여우는 가장 아끼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는데 학이 먹지 않아서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은 또 뭐야, 날 골탕 먹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가장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요. 부모는 너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주는 거야, 이걸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야, 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녀가 그걸 원치 않아서 난 엄마 싫어, 엄마 아빠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감정에 골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거는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거였던 거예요. 세 번째 원칙,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나의 에너지 값을 체크해 보기. 세 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체크해 보시면 인간관계가 힘들 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픽원 카드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픽원 카드 주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궁금한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1, 2, 3, 4, 5 5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선택하실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그럼 이야기 들어볼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그 사람이 소울님께 무엇을 원하는가요? 한번 볼게요. 19번 더 선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태양이 따뜻하고 인자하게 비춰주고 있고 그 앞에 천사 2명이 행복하게 춤을 추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가 긍정, 해맑음, 따뜻함,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소울님께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힘들고 혹은 우울할 때 소울님을 보면서 좀 좋은 에너지도 받고 긍정적인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게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울님께 냉정한 조언을 원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기보다는 뭐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공감을 해주고 아니면 잘 될 거라고 용기를 주고 좀 이렇게 복두다 주고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런 걸 원하지, 그 사람에게 공감 없이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언만 계속했다면 그 사람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소울님은 그 사람에게 용기와 어떤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그 사람이 소울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금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내밀어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같아요. 돈이 나왔으니까 1차적으로 본다면 정말 돈을 빌려주길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돼서 본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거나 연결시켜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울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 실질적인 도움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인맥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울님의 어떤 시간이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은 소울님께 이런 도움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그 사람이 소울님께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더 힐러펀트, 이거는 교황 카드인데요.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소울님께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용서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말 소울님께서 품어주는 것도 용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인격이나
성격을 소울님께서 이렇게 안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받아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가시돋친 넝쿨을 둘러싸고 있는 양을 보세요. 이 가시돋친 넝쿨은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어린 양은 누구보다 두려움에 가득 찬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울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누구보다 본인이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소울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 그것마저도 좀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를 상대방은 원하는 것 같아요.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스트렝스 카드, 모래시계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래알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자신의 순서가 오기를, 모래알이 다 떨어지는 게 나의 순서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카드예요. 그 사람은 소울님께 기다림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아니면 본인 마음에 어떤 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야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비워질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은 소울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기를, 너무 이렇게 막 재촉하거나 물어보거나 뭐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있다면 말을 할 거를 한 번 더 아끼고, 그 다음에 뭔가를 독촉하거나 재촉할 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소울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8번 칼카드인 외로움 카드, 고독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외로운가 봐요. 고독한가 봐요. 혹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소울님께서 좀 이렇게 함께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아니면 소울님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줘서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좀 이렇게 가이드 좀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이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낭떠러지 끝에 혼자 앉아있는 느낌. 이런 사람이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다면 소울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대방은 지금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소울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픽원 카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